안녕하십니까. SNT에서 중동고 수학 맡고 있는 홍승혁입니다. 쑥스러움을 많이 탑니다. 네. 일단은 저는 오늘 중동 휘문고를 이제 제일 처음에 맡게 됐는데 일단 중동고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양대 수학과 나왔고요. 제1회 대성모의고사 공모전에서 대상을 탔습니다. 이 대성모의고사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과목 구분 없이 전국에 있는 모의고사 공모전 모의고사를 공모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수학 부분으로 제가 대상을 탔어요. 이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회차도 진행이 됐는데 수학 부분에서 오로지 저만 탔습니다. 그래서 대치동에서는 감사합니다. 대치동에서 컨텐츠로는 저를 이길 사람 없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성 콘텐츠 평가단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평가단 같은 경우에는 대성에서 신규로 내는 모의고사 같은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수험생 전용 콘텐츠들 이런 것들을 제가 맡아서 검수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트렌드에 대해서도 수험 트렌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꿰고 있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라벨하고 이투스북도 검수위원을 맡고 있어요. 블랙라벨 같은 경우에는 검수를 좀 잘했나 봅니다. 많이 잘했는지 심층 인터뷰를 따로 진행해서 제 의견들이 블랙라벨 본 교재에 정확하게 다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대수 부분까지 검수를 추가적으로 요청받았습니다. 현재는 SNT 중동고 1등급 반을 맡고 있고 현재 중간고사에서 100점 나왔습니다. 중동고 시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압도적인 객관식 배점이 유명합니다. 객관식 배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 수도 나와 있긴 하지만 총점으로 치면 70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식 14문항에 70점이기 때문에 한 개당 평균 5점 정도의 배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틀렸을 때 확실하게 타격이 좀 큰 학교이긴 합니다. 그런데 보통 상위권들은 극상위권들은 어떻게 되죠? 객관식은 다 맞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구분이 되냐? 단답형과 서술형에서 극상위권이 변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초고난도 시험입니다. 이렇게 시험이 배점이 크고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도 있고 단답형도 있고 한데 2025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1컷, 2컷 평균을 잠깐 보실까요? 1컷 82점입니다. 2컷 66점이에요. 이 점수는 처음 보는 점수 아니신가요? 2컷이 66점이라는 게. 게다가 평균은 58점이에요. 그런데 3컷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3컷 말씀드리면 어머니들께서 저희 아이는 3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3컷이 55점입니다. 평균하고 몇 점 차이죠? 3점 차이입니다. 그러면 뭘로 인해서 결정이 될 수도 있냐면 서술형에서 부분 점수 받냐 못 받냐로도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미세한 차이예요. 평균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극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등급 커트라인에 있는 친구들하고 100점인 친구들하고 조금 나뉘어져 있어요. 중간 점수가 조금 없는 편입니다. 부교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절대 등급으로 선정을 했는데 요거는 매년 바뀌고 있어요. 지금 올림포스 고난도였다가 절대 등급이었다가 근데 공통점은 뭐죠? 문제집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이 문제집을 정복하지 않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는데 특징이 있어요. 이 절대 등급하고 그다음에 올림포스 고난도하고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기출 있죠. 교육청 기출에서 좋은 문제만 선별해가지고 그걸 변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 기출들을 먼저 풀어보시고 나서 이 문제집들을 풀어보시는 걸 혼자 공부하신다면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학원에 보내고 싶다 그러면 제가 다 알아서 변형을 이미 해놨습니다. 보기서 연계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객관식에서는 7번, 9번, 10번, 11번, 13번. 객관식의 마지막 번호가 14번인 것을 생각한다면 중요한 문제들만 이렇게 연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 단답형 2번. 단답형 2번 같은 경우에는 5점짜리입니다. 그래서 5점짜리도 이제 객관식 평균 점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꽤 중요한 점수다. 그다음에 서술형 1, 2번 해서 이제 연계가 된 문제들의 총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39.7점이에요. 그런데 1번부터 6번까지는 맞춘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총합이 68.5점입니다. 아까 이 컷이 얼마라고 했죠? 66점이에요. 그러면 연계만 잘하고 아주 초반 부분에서 실수만 안 한다면 이 컷은 맞을 수 있는 거겠네요. 그만큼 이제 학교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연계가 어떻게 되냐? 이 실질적인 예시들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 1학기 중간 10번입니다. 근데 오른쪽 잠깐 보실까요? 절대 등급 문제집에서 발췌한 건데요. 보시면은 한쪽이 마이너스로 바뀐 거, 그 다음에 숫자가 조금 바뀐 것 빼고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도 모자이크 처리는 해놓긴 했지만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대비만 한다면, 이 문제를 풀어만 봤다면 저 문제 무조건 빨리 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머님들께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이 문제 수가 20문제이기 때문에 평균 몇 분 안에 풀어야 됩니까? 2.5분, 2.5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10번대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널널하게 쳐서 3, 4분 이내에 풀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처음 봤을 때 3, 4분 안에 풀 수 있을까요? 문제 읽고 이해하는데 3, 4분이 지나버려요. 그러니까 연습을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은 중등고 1학기 중간 11번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절대 등급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절대 등급 문제가 살짝 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문제를 다운그레이드해서 연계해서 내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문제들을 대비를 하고선 들어가야 될 텐데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냐? 그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학교가 어디냐? 바로 외대부고 하나고 상상고입니다. 특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깔끔한 시험이에요. 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보시면 시험 숫자가 조금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제 외대부고 하나고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깔끔하게 떨어지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먼저 연습하기에 적당한 학교들이에요. 여기 있는 기초들로 연습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서도 조금 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확실한 학교별 특징이 있는데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모국 기출 변형이 일어나요. 방금도 보셨지만 절대 등급이 어디서 많이 낸다 그랬죠? 기출에서 변형을 해서 많이 낸다라고 했어요. 그걸 연계하는 학교가 중등고다 보니까 만약에 아이가 중등고를 가게 됐다라고 하면은 하나고 기출 정도는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상고입니다.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제일 두드러지는 특징이 올 단답형이죠. 근데 앞에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단답형하고 서술형하고 세문항씩 있는데 456점, 456점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어요. 하나라도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단답형 1, 2번 같은 경우에는 틀리는 순간 하위권으로 쭉 내려가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상상고 문제들로 대비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적인 문제풀이 시간이 되게 짧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학교 중에서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가 최다예요. 많을 때는 25문제까지 가서 평균적으로 2분 내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대부고 같은 스타일로 문제를 대비한다, 이제 문제를 풀어버린다라고 하면은 우리 아이들의 타임어택에서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개 이상의 개념 원합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건 변별력인데요. 변별력 문제들을 이제 하나고 상상고 외대국어에서도 내다 보니까 이렇게 2개 이상의 킬러 문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석적인 풀이가 아니면 시간이 더블로 가요. 트리플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배, 3배 되는 풀이 시간을 우리 아이가 그 시험장 안에서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처음 봤을 때 못해요.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셔야 돼요. 네 번째, 하이 퀄리티입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특징을 다 담고 있는 건데요. 요것들은 예시로 한번 준비해 봤어요. 자, 왼쪽은 2022년 외대부고 1학기 기말 문제입니다. 근데 오른쪽 잠깐 보실게요. 2021년 9월 9일 30번이에요. 자, 여기 있는 문제를 바로 반영해서 그 다음 연도에 외대부고에서 출제를 해버렸어요.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핵심적인 개념 자체도 완전하게 거의 똑같이 흘러가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바로 다음 연도에 반영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밑에 보실까요? 2025년 중등고 1학기 중간 단답형 2번입니다. 절대 틀리면 안 된다는 번호였죠. 2번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두 문제를 연습했을 때 바로바로 풀어낼 수 있도록 연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대부고나 상상고, 하나고 같은 이런 기출들을 풀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시험장에서 맞닥뜨려야 할 그런 문제들 미리 풀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왼쪽은 2023년 상상고 1학년 2학기 기말 9번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4년 중등고 1, 2학기 기말 8번입니다. 보시면은 일부러 이걸 넣어놓긴 했는데요. 비슷한 부분을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문제가 매우 쉬운 편에 속하거든요. 이 번호대에 비해선. 근데 왼쪽에 있는 문제는 비슷한 번호대죠. 하지만 저게 훨씬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연습할 때 조금 더 고난도의 문제로 준킬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도 정확하게 포함해서 모의고사를 제작해서 아이들한테 풀어볼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이 세 개의 학교 반의 기출 문제로 구성된
오답제로 문제풀이반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일단 컨텐츠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전사고 시리즈 400, 방금 얘기해드린 하나고, 상상고, 그 다음에 외대부고, 여기에 기출 458문항으로 제가 모의고사를 재구성합니다. 왜 458문항이냐? 저는 이제 공수2를 맡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수2에 대한 문제수를 재봤더니 458문항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공수2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처음 접했을 때 익숙해지는 데까지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이 꽤 많이 듭니다. 공수1보다 훨씬 많이 들어요. 공수1은 계산이잖아요. 공수2는 뭐가 많이 나오죠? 아시는 분 있나요? 그래프가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림을 눈으로 계속 보면서 익혀놔야 돼요. 그렇게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미리 대비해 두시는 걸 추천드리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모의고사 구성을 해놓고 중간에 오답제로 모의고사라고 모의고사 또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수업 계획표를 이제 나눠드린 브로셔에 보시면 있을 텐데 그 계획표에 있는 주제별로 아이들이 약점인 컨셉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것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애들이 약점 정복할 수 있게 모의고사를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에서도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서술형까지 추가로 했어요. 애들이 서술형 대비까지 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연습해 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두 개의 모의고사를 봤어요. 근데 아이가 찝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는 자기 실력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시간 관리까지 다 해야 모의고사 실력인 거긴 한데 실제 시험 실력인 거긴 한데 그것만으로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솔루션 플러스 체크 이렇게 모의고사만으로 깔끔하지 않은 불안감을 해소해줄 추가적인 문제도 엄선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선별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제 문제풀이반이 아니라 그냥 계속 맡기고 싶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 그 감사한 올인원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횟수가 늘어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늘어나는 수업 일수만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잡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공수2 정규반에서 공수2를 나가고 나서 대수를 한번 겪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미적분도 한번 겪긴 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누누이 추천드리는 건 고등학교 1학년 와서 여름방학 때 대수 미적분까지 해야 돼요. 이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고민하시기 전에 지금 중3 여름방학 때 이렇게 미적분 1까지 해두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12월에는 다시 내신 대비를 해야 되니까 공수 1으로 가서 심화 부분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이에요. 중동위문고 가시면 좋은 학교들이죠. 그리고 이제 가서 1등급을 받으면 더욱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 수업을 이렇게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 전사고, 하나고, 상상고, 외대부고 이 학교들의 기초를 한번 풀어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아이들의 연습에 꽤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풀이반 같은 경우 오전은 거의 마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신청을 지금부터 하신다면 오후별로 이제 아마 신청이 들어가실 거는 같아요. 시간표까지 말씀드렸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